중국의 18차 당대회와 18기 일중 전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이제 또 시작을 앞두고 또 5세대 지도부의 전면이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 자세하게 또 진단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용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5세대 지도부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진행이 됐었던 이제 그 정치후 회의였는데요. 일단 7명의 상무위원으로 선출이 됐고, 그리고 중앙정치국 25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좀 다른 점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9명으로 구성되었었던 상무위원이 7명으로 이제 감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25명, 즉 이제 상무위원이 7명 포함되어 있는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공천당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제 그 태자당과 상하이방 그리고 공천당의 그 권력 투쟁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태자당과 상하이방이 상무위원회 5명에서 6명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즉 이제 리커창 차기 총리 이외에는 모두 상하이방 혹은 태자방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유정성이라는 한 인물이 이제 공천당으로 진입이 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 장점인 그 전 주석과 그 친근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태자당과 상하이방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들이 그 공천당과 다른 경제적으로는 좀 개혁 개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정치적으로는 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태자당과 상하이방이 로얄 패밀리라는 것을 감안을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체계에 있어서는 좀 유지를 하면서 자기들의 환경을 좀 더 지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혁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이제 계속해서 뭐 시진핑이 차기 국가 주석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개혁을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원하는 뭐 민주적인 정치나 혹은 뭐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개혁보다는 경제 개혁에 더욱더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대규모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는 사실 18차 당대회 이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감이 점점 좀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에 2008년에는 굉장히 대규모 그 투자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뭐 주변국인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갖다 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2014년부터 차기 정권에 있어서는 경기 부양책은 나옵니다.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만 이제 대규모 투자 정책보다는 소비 시장의 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투자가 그렇다고 둔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투자의 주체가 이제 과거에 뭐 수출을 위한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였다면 이번에는 소비 시장을 활성화시키던가 혹은 시장을 좀 더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SOC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투자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투자 사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뭐 18차 정당대 이전에 뭐 교통망에 대한 투자를 승인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도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이제 도시 개발을 계속해서 네.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SOC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규모는 이미 승인된 것만 해도 약 2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물론 장기간 투자가 되는 약 5년에서 10년간 투자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경기부양책보다도 좀 더 효율성 있는 투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 소득률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주던가 혹은 시장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시장이나 혹은 뭐 모바일 시장 이런 것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소비에 대한 그 규모는 좀 점차 커질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하나씩 보시면 이제 인당 GDP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당 네. GDP가 현재 5,000불을 넘었었는데요. 일단 미국과 일본, 이제 뭐 수출국이었던 일본과 그리고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을 비교를 해본다면 과거에 약 5,000불에서 10,000불 올라갈 때 상당히 소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상황 속에서 GDP 대비해서도 투자 비중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소비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은 5,000불에서 이제 저희가 예상컨대 약 2016년까지는 10,000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 4, 5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일단 그런 시기까지만 해도 소비 시장에 대한 규모 확대는 상당 부분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소비 수혜주라고 해서 상당 부분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네. 사실상 몇 종목 빼고는 이제 중국에서 뭐 실적을 올린다던가 상당 부분 수익을 많이 올렸다 이런 종목은 사실상 그게 드뭅니다. 이제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 뭐 화장품이나 제약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는 경기 둔화가 이제 회복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예. 가치주로 좀 더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 부분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부분도 역시 뭐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까지 올라온 것들에 있어서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 시장이 커진다 이런 실제적으로 실질 경제 면이나 혹은 숫자 면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상승세는 뭐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상당 부분 계속해서 현재 올라왔었던 종목을 이제 매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이 좀 더 밸류에이션을 먹고 매력도를 높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중국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놓여 있습니다. 뭐 한 단계 다운됐다, 뭐 8%에서 7%로 GDP 성장률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중서부로의 그 개발을 약 10년에서 20년가량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시장의 범위는 역시나 이머징, 그 중에서 중국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 딱 그 어느 시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그 규모 면에서나 소득 면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중국 서민들의 소비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중국의 모멘텀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에게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중국 쪽으로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중국의 매력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이슈에 대해서 키움증권의 이용무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